안녕하세요. 밤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일단 시황에 대한 흐름을 조금 짚어보면, 제가 어저께 이제 코멘트를 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좋네요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미증시 흐름보다 장중에 중국 증시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오늘도 이제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우리 증시 흐름도 좋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코멘트를 또 단계했어요. 자, 중국 관련주들이 중국 증시 흐름이 좋고, 이 흐름을 따라가면 중국 관련 기업들이 단기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추세 흐름이 9월달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슈도 있고 뭐하고 해서 헬스케어 섹터가 조정이 본격화되게 되면, 시장이 전체 다 빠질지 요런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헬스케어 섹터가 위에서 좀 머무르는, 기존에 있는 대장주들이 들었다 눌렀다 하면서 위에서 좀 머무르는 흐름이 나올 동안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 이제 파동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달에서 6개월 사이에 파동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지수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SK 바이오팜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요게 이제 움직이다가 밀리기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저는 이제 바이오 조정이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흐름이 오면 저는 이게 또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를 지나서 이제 내년 내후년 되면 저는 바이오 섹터하고 IT 쪽이 일단 주도 섹터가 진짜 장기적인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 언제까지?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올 때까지, 물가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성장 섹터에서 버블을 한번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올해는 연말까지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슈, 우리나라 양도세, 공매도, 뭐 해제, 미중 무역 분쟁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또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많이 안 좋으니까 중국 대리기를 굉장히 강하게 할 수도 있고 해서 노이즈 요인들이 나올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기에서. 그래서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사실 잘 모르겠고, 또 단기적으로 보면 밸류가 지금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에요, 시장 밸류를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현금을 이제 11% 정도 만들어 놓은 구간이고요. 중국 관련주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는 이제 기타 비중을 운영을 하는데, 기타 비중을 이제 15%까지 확대해보는 포인트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IT 쪽이 원래 45%였는데 44% 정도로 줄이고요. 가치주 섹터 비중이 원래 30%였는데 29%로 줄이고, 요 비중을 여기 기타 비중에다가 운영을 하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만약에 내려오는 구간들이 보여지고 뭐하고 하면 그때는 이제 헬스케어 비중을 다시 늘려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한 대로 조금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요거는 운입니다. 제가 무슨 이렇게 될 거다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건 운이에요. 항상 회원분들도 보면 뭐 돗자리 깔아야 되니 막 요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맞을 때가 있고 잘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아직은 계속 횡보장이라고 보면 돼요. 눌리면 올라오고 올라오면 눌리고,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테마 장세 흐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테마에서 지금 가장 흐름이 강하게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미래차 테마예요. 미래차 테마는 수소차하고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테마가 있겠죠. 최근 보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IT 섹터에서도 2차전지 섹터는 강하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뭐 PNT 같은 거 한 15%, 16%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자율주행 쪽도 움직임들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성장이 지금부터 보여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진짜 10년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좀 잘 봐야 되고, 수소차 쪽은 환경이랑도 연결이 돼요. 전기차 쪽보다는 파이가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섞어서 어떻게 믹스를 할까를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비중은 얼마나 할당을 하고 어떻게 믹스를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자, 지수가 만약에 하락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자, 현금을 5%까지 줄여보는 포지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와 준다 그러면, 자, 현금을 5%까지 줄여볼 거고요. 자, 지수가 과열 신호가 나오게 되면, 오늘 보니까 개인 매도세가 좀 나오는데, 개인이 매도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면, 지금은 수급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투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를 많이 사고 있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공매도랑 비슷한 포지션으로 가려는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힘겨루가 진행이 되면 누가 이길까요? 개인 투자자가 이깁니다. 개인 자금이 이겨요. 쏠리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수급 주체이기 때문에 지수는 힘이 강한 쪽에 있는 수급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개인이 수급이 꺾이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과열 신호가 나와요. 자, 그 포인트가 자 22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2300이 될지 400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2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과열 신호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현금을 지금 11% 갖고 있는데 15%까지 늘려볼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계산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시장 밸류를 계산해서 코멘트는 회원방송에서 회원분들한테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런 것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현금이라는 것도 항상 가치를 기반으로 만듭니다. 가치만큼, 지금 과열이 껴있는 만큼, 버블이 껴있는 만큼 만들어가야지 현금을 과하게 만드는 것도 항상 리스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장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지수를 우리는 아웃퍼폼에서 지수가 예를 들어 3배 올라가면 지수보다 수익을 더 내는 게 목표예요.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때는. 그럼 이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현금을 너무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너무 변동성이 크게 운영을 하게 되면 계좌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몰빵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생각이 다른 분들은 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2020년 7월 2일, 자, 목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아, 오늘이 목요일이구나. 자,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미래차 테마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 자율주행 테마 중에 먼저 움직인 종목이 지금 반도체 쪽에서 나왔어요. 이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 후발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110% 수익 인증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상황을 이제 좀 살펴볼 거고요. 대장주가 이제 반도체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 라는 부분들까지 오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평생투자님이 이제 110% 인증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자, 낚시 갔다가 아침에 잠시 보고 반절 매도. 나머지는 복리계좌로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신나는 바투님도 자, 오랜만에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유니캐스트 101%의 절반 매도하고 잔량은 복리계좌로 옮긴 후에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주식분야 앙송소에서는 자, 교체 사인을 드렸는데 리밸런시 포인트들을 잡아가면서 줄여갈 게 많이 없어서 밸류 잡혀있는 애들 말고 요거 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빼고 싶었는데 뺄 게 없어서 뺐어요. 그때 이제 섹터 비중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인을 드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진스님이 100%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축하하고 올려주셨는데 매입가가 보니까 4,600원이니까 지금 한 12,000원 구간대에 넘어왔더라고요. 그럼 거의 200% 근접한 지금 구간에 있겠죠. 그럼 진스님은 300% 가면 또 반절 줄여놓고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녕하세요. 유니커스트 100% 수익입니다. 절반 매도 하였고 수익금으로 보유합니다. 자, 유니캐스트 일단 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 이런 뉴스를 가진 기업들이 발에 채여요. 그래서 항상 뉴스라는 거를 볼 때는 가치 판단이랑 같이 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느냐. 만약에 뉴스에 반응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뻗어가든지 말든지 조정을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들을 봐야 되고, 자, 언론에 연동돼서 가치랑 다른 포지션들을 취해가면서 운영을 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테마, 뭐 DI 유니캐스트 해갖고 움직이고 있고, AD 테크놀로지도 이제 회원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있겠죠. 자, 유니캐스트, AD 테크놀로지,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자, 5G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 등 본격화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뉴스가 하나 뜬 게 있었고, 자,
자, 스마트카 자율주행 테마, 인포뱅크, 세종공업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유니캐스트 올라와 있는데, 자, 비메모리 반도체 판매 및 솔루션 제공사업 영위, ADAS 영상인식 센서 전문기업, PLK 테크놀로지 자회사 보유, 뭐 등등 해갖고 요런 뉴스가 있었고요. 유니캐스트 자회사가 MGK와 개발 중인 레벨 4 자율주행 테스트를 완료했다. 뭐 요런 뉴스가 있었죠. 도심 자율주행 차량 1차 테스트 주행. 자율주행 지금 단계가 5단계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고, 그 앞 단계까지 지금 뭐가 뭐 됐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요런 뉴스들이 이제 슬슬 나오면서, 자,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자율주행 차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전체적인 걸 봐야 돼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일단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자, 반도체 들어가죠. 지금 자동차 디스플레이에서 1등은 LG 디스플레이. 자동차에다 디스플레이를 납품한 시작이 이제 LG 디스플레이고, 자, 삼성 디스플레이도 요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겠죠. 자, 디스플레이 수요가 기존에는 어땠어요? 자, TV나 휴대폰만 있었단 말이에요. 자동차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자, 반도체가 처음에 움직일 때 쇼티지가 나면서 2017년도에 폭발했던 부분들이 뭐였어요? 자, 클라우드 수요라는 신규 수요가 잡히면서 폭발했었죠. 자, 자동차의 디스플레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는 쇼티지가 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IT 기업들이 굉장히 큰 모멘텀에 있어요. 이게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비행기부터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또 이제 건물들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고, 이제 활용이 엄청나게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해야 되냐면, 왜 OLED를 하냐면 화질을 좋게 만들려고 OLED를 진입하는 게 아니에요. 자, LCD 같은 경우는 구부리질 못해요. 뭐 말고 구부리고 이런 걸 못하니까, 자동차는 어때요? 다 보면 이렇게 곡선이잖아요. 요런 데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수요들 말고 신규 수요에다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다 OLED로 바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투자도 확대되고, 자, LCD를 접은 이유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TV하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는 완전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자, OLED 사업이 급성장할 수 있겠죠. 자율주행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전체 산업의 어우러짐을 우리는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큰 파이가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 숫자로 확인을 하는 거죠. 숫자로 확인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업사이드가 찍히면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찍혀서 어디까지 보유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 막 전문가가 누군가 뭐 사라 그런다 그거 딱 사갖고 아이고 내려가네요 어떡해요 올라가네요 어떡해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는 절대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가치 투자를 무슨 불신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주식 투자를 왜 해요? 가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투기판인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변동성만 보기 때문에 이게 투기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자, 눈에 숫자라는 게 보이는데 숫자를 체크해서 이게 얼마인지를 알아. 근데 대부분의 99% 사람은 인정을 안 해줘 이걸. 그럼 이거 나만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믿질 않아. 얼마나 고마워요. 이 99%의 돈은 다 내 거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 있으면 못 사고, 조금 내려와 있으면 무서워서 못 사고, 결국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자, 내 심리에 연동이 돼서 팔고 사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계속 엇박자 같아요. 자, 뉴스 따라다니고 지금 SK 바이오팜 보세요. 자, SK 바이오팜에서도 제가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 회원분들한테 나중에 요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기업 가치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단순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자, 2030년부터 보통 이제 지금 순이익이 한 5천억 단 정도,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찍힐 거라고 지금 가이던스들이 나와 있는데, 2030년이면 10년 후에요. 자, 2030년 후에 지금 보면 밸류를 보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적정이 이제 한 20배 30배 준다 그래도, 물론 20배 30배 주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신약에 대한 가치,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단순 그냥 계산해보면 지금 한 12조에서 10조 정도 나오거든요. 자, 오늘 상한가 바뀌어서 10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후 걸 땡겨갖고 지금 받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거야. 그리고 2023년까지는 SK바이오팜은 적자예요. 그러면 오버행 이슈 붙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빠진다니까요. 이게 50만원이 가든 SK바이오팜이 오늘 이제 12만원 상한가 가서 12만원 정도에 마무리 되는데, 이게 50이 가든 100이 가든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는 수익이에요. 그러면 대충 얼마에 사면 될까요? SK바이오팜은 최소한 이 아래에 있을 때, 이 아래에서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오버행 이슈가 마무리되려고 그러면 6개월에서 2년 걸린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뭐하고 하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물타기 하고 뭐하고 하다가 못 버티는 사람들이 이제 다 투매 받고 나갈 때 그 투매 자리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지금 올지 2년 후에 올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자, 지금 기간 매물들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뭐 유예기한, 이제 못 파는 기한 딱 잡아놓은 게 뭐 1년으로 돼 있는지 얼마로 돼 있는지 요런 것들도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니까 따라 사고, 이게 미래에 좋을 거라니까 따라 사고, 이게 10년 걸린다고 나중에 생각하면 10년 동안 보유할 사람이 없잖아요. 99%는 이렇게 보유 안 하려 그래. 그럼 이건 뭐예요? 나중에 대기 매물인 거예요, 이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기준이라는 게 없다고. 그런 기준을 잡아갈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방송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알아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봤어요.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가 한번 보자 하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자, 샬라샬라 꼬부랑으로 막 이렇게 쏘는 거죠. 나의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빠르게 인정을 하고, 자,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 딱 나와서, 자, 일단 이런저런 걸 체크를 해보니까 유니캐스트는 뭐하는 회사야. 물론 이런 걸 체크를 하고, 자, 추천을 드리고 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추천했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런 자리에서 추천을 했는데, 자, 진스님이 분할 매도한 구간이고, 신나는 바투님, 평생투자님이 이제 분할 매도를 한 구간입니다. 자, 현재가가 11,600원 정도 제가 볼 때, 제가 봤던 이 영상을 만들던 시점이에요. 시가총액이 3,000억이면, 자, 싸진 않아요. 자, 근데 이 기업이 싸지는 않는데, 지금 성장 흐름을 보면, 자, 2,900억에서 2,600억, 2,400억, 2,600억, 여기에서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대충 2,500억에서 2,900억 왔다 갔다 했죠, 4년 동안. 그러다가, 어때요? 매출이 3,300억으로 올라갔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초입이다. 자, 앞으로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를 잡아줘도 되냐 아니냐. 자, 일단 신규 편입 포지션은 안 나오는 거죠.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덜어놓고 그냥 보면 돼요. 이런 기업들은. 자, 대충 이 기업의 이제 추세선을 그려보면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 선이냐. 자, 이 선을 놓고 중간값 정도로 보면 돼요. 자, 곡선이 어때요? 굉장히 가파르죠.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장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 기업은. 그러다가 여기서 성장폭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흐름을 보면, 자, 성장이 요런 식의 곡선을 그리다가 성장이 이렇게 가팔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한번 진입을 했으면 내릴 필요가 없어요. 자, 분할 매도 포지션 잡아가다가 복리 계좌에 옮겨놓고, 나중에 눌리고 뭐하고 하면 본 계좌에 또 담아요. 제가 또 추천 자리 오면 추천 드리고 하면. 그렇게 되면 하면 되는 기업이다. 자, 보면 매출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익이 안 나와, 영업이익이. 왜 안 나올까요? 자, 투자를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더 커. 이게 왜 클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자, 창투사 세 곳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순이익이 더 큰 거는, 자, 요런 투자 수익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요런 부분들을 이제 세세하게 보고 뭐하고 하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저는 사실 잘 안 봅니다. 그냥 요런 내용들만 대충 알면 돼요. 종속회사가 4개가 있는데, 자, 엑시오스, 매그나텍, 유비컨, 뭐뭐 있는데, 자,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아다스. ADAS 솔루션. 자, 요거 관련된 기업들을 다 추려보란 말이에요.
관련 기업들 추려보면 이제 성장이 시작되는 흐름들이 보여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회원분들이 이거 다 담아놨잖아요. 이제 다 담아놨는데 요런 부분에서 이제 대장이 잡히고 후발이 잡히고 한단 말이에요. 유니캐스트가 대장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지금 대장에 들어서려는 기업들 제가 이제 우리 몇 개 갖고 있는 거 있죠. 한 지금 40% 50% 수익 중인 구간 한 방 빵 양봉 하나 떠지면 한 10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구간에서 한두 개 남겨놓고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진입 포지션 보고 제일 힘이 강하고 숫자가 잘 보이는 기업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털어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제 투자 판단을 할 때 어떻게 보냐면 관련 기업이 5개에서 10개 있으면 다 사버려요 그냥. 그리고 여기에서 자 100% 이상 뭐 수익 나오고 뭐하고 하면 그 구간에서 대충 뭐 1개든 3개든 남겨놓고 다 털어버려요. 자 요거만 끌고 가고 나머지는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순번을 찾아가는 거죠. 밸류 매력이 생겨있는 또 다른 움직임을 찾아서 자본을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리밸런스 포지션을 취해가는 과정입니다. 리딩도 이런 식으로 해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금요일날 저번 주에 담았나? 우리가 이제 엔터주들 담을 때 지금 보면 YG 엔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한 30% 정도 튀어 올라왔는데 자 YG 플러스 같은 경우 오늘 또 상한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흐름이 딱 진행이 될 때 요 관련된 것 중에 좋아 보이는 건 다 사는 거예요 그냥. 뭐만 사고 안 하고 하려면 머리 빠지잖아 이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자금을 분산을 해서 다 사버려 그냥.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자 밑에서 이제 몇 개씩 힘이 약한 거 위주로 줄여가는 거예요. 힘이 강한 거 남겨놓고 힘이 강한 건 자 대장 흐름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가 제일 빨리 튀어요? YG 플러스가 제일 빨리 튀잖아요. 이 밑에 있는 거는 대충 몇 개 덜어놓고 요건 냅둬버리는 거예요. 분할 매도 잡아가면서. 요런 포지션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편입하고 줄여가는 포지션은 그래요. 제가 바이오 리딩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뭐, 레고캠 바이오 뭐 등등등 해갖고, 에클론 뭐 해갖고 등등등, 펩트론도 이제 한 100%까지 찍어주고 다 했지만, 그 이전에 다 털어버렸잖아요. 갖고 있는 건 안트로젠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안트로젠하고 SK 케미칼 우선주. 이것도 사실 일괄매도 사인이 나갔는데, SK 케미칼 우선주 일괄매도 사인이 나갔는데, 안트로젠을 끌고 가고 나머지 바이오는 싹 치워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시 좋은 기회를 봐서, 편입 포지션 잡아가려고. 이거는 왜 보유할까요? 자, 이유가 있겠죠. 이런 이유들을 찾아서, 자, 담아갈 때는 여러가지 포지션을 함께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줄여갈 때는 제일 강한 놈하고, 무언가 특이점이 있는 놈들만 남겨놓고, 취어가는 포지션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리밸런스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저는 이제 효율적 매매라 그럽니다. 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전에는 뭐가 제일 강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강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분산을 해놓고 강한 놈들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줄여가는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진입 포지션을 본다든가 재진입 포지션이 안 나오면 이제 섹터를 바꿔서 다른 쪽을 보는 거죠. 그 다음 움직임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리딩을 하니까 하는 거고 자 리딩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거를 잡아내고 뭐 하려고 그러면 공부량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사실 타이밍이라는 것도 잡아내려면 잡아낼 수 있어요. 잡아내려면 잡아낼 수 있는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해놓고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틀릴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틀릴 수가 있다라면 자,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리스크가 심하다 그러면 제가 바이오는 항상 뭐라 그래요? 리스크가 많이 심하니까 계좌 비중 10% 이상은 늘리지 않고 운영을 한다라고 코멘트를 드리잖아요. 비중에 대한 걸 먼저 할당을 해놓는 거예요. IT는 왜 40%를 이야기를 해요? 자,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장기적으로. 아직도 업사이드 폭이라든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다 종목별로 보면.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가치주 섹터도 마찬가지고. 요런 것들은 자 리턴이 크고 파동이 커도 비중을 많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 리스크하니까. 거꾸로 한번 타버려서 내가 틀려버리면 요거 리스크가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쫙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투자를 할 때는. 그래 비중 할당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기업들을 볼 때도 자 이런 어떤 성장 흐름이 보인다라든가 이런 걸 다 체크하고 제가 사인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아다스, 요게 핵심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빅데이터인데, 자율주행 빅데이터만 아직 안 움직였다. 제가 코멘트 드린 적이 있었죠. 전에 영상에서 수익 인증 막 그거 할 때, 자, 헬스케어 빅데이터가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IT 빅데이터가 움직이고 있다. 헬스케어 빅데이터가 뭐였어요? 자, 진단. 자, 유전자 정보 어쩌고저쩌고 해서 진단킷 헬스케어 빅데이터.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IT 빅데이터가 뭐였어요? 자, 언택트. 자, 비트 컴퓨터, 뭐, 알서포트, 가비아. 우리 다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뭐,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었겠지만, 요런 것들, 유비케어. 그 다음에 뭐예요? 자동차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빅데이터. 그러면 이 조합을 봤을 때 뭐예요, 핵심은? 자, 빅데이터. 이게 핵심이라고, 핵심. 자, 그럼 이 다음에 뭘까요? 자동차 다음에는. 자, 건설, 금융에 뭐가 있을까요? 건설, 금융에서 빅데이터는 핀테크예요. 그럼 건설에서 금융, 이제 빅데이터는 뭘까요? 자, 설계. 자, 그럼 건설 설계는 우리나라가 해요, 못해요? 지금 뭐 하는 기업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조선 쪽에서 빅데이터는 뭘까요? 설계. 자, 이건 이제 유럽에서 다 쥐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는 산업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건설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설계 시공도 하니까 그 정도의 어느 정도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 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시 설계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좀 더 강점을 키워야 되겠죠.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은. 조선 같은 경우는 자, 유럽에다가 로열티를 다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카타르, 자, 수주받고 뭐하고 했을 때, 자, 이 설계 비용 해가지고 로열티를 무슨 뭐 이게 얼마의 수주를 받았는데 로열티를 1조를 줘야 된다. 얘네는 가만 앉아갖고 설계해놓고 설계도 주고 그냥 1조 가만히 꿀꺽 하는 거잖아요. 자, 리스크가 누가 있겠어요? 자, 조선 같은 데는 이제 그러니까 단순 시공만 하는 거죠. 배를 만들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건비 지박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인건비 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힘든 산업이에요. 장기적으로 큰 파동이 나오긴 어려운 산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를 하고 봐야 되죠. 다만 뭘까요? 여기 부품이나 재료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 그럼 이제 조선 쪽에서 뭘 봐야 될까요? 자, 기자재만 보면 돼요. 기자재만. 기자재로 일단 사람이 만들겠지만 다 기계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여기 납품해서 돈 버는 회사들이 파동이 조선 3사 이런 데보다 훨씬 강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단순한 논리로 하나만 공부해가지고 이 기업만 보고 무언가 이 기업의 어떤 것만 보고 여기에만 미쳐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 그림을 못 그려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산업이라든가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니캐스트라는 이 기업을 추천드리고 이거를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할 때는 자, 이런 부분들과 빅데이터의 연계성과 뭐 이 시장과 기업 내용으로 봐서 성장 흐름과 이런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야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는 지금 이제 대장주가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후발주들이 따라갈 놈들이 있죠. 원래 제가 대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추렸던 종목들 중에서 안 나왔어요. 얘가 먼저 튀었으니까. 걔네들도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포지션들이 자, 후발 흐름들이 돌겠죠. 한 바퀴 다 돌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테마 흐름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소차 쪽에서도 같이 나오고 있죠. 자, 2차 전지는 이미 출발했어요. 그럼 전부 다 뭐냐면 지금 후발 흐름밖에 안 남았어요. 자, 대장이랑 대장들은 다 출발했단 말이에요. 자, 자율주행 후발 흐름을 볼 때 지금 핵심은 ADAS. 요 관련 기업들을 추려보면 지금 좋은 자리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요런 것들이 이제 숫자 같은 거 좀 체크를 해가지고 잘 보면 자, 좋은 기회들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찾아보시고 우리 회원분들은 요런 거 담아놨으니까 자, 리딩 포지션 따라서 이제 비중을 줄여갈 포지션들을 테마 비중을 이제 리밸런싱한 포지션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자, 운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금을 순환시킬 때 어떤 포인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항상 해야 됩니다. 가장 기준점으로 큰 틀에서 봐야 될 부분은 금리예요. 금리 수준. 금리가
약할 때는, 자, 쉽게 말하면 저금리일 때하고 고금리일 때. 자, 투자 판단이 달라야 됩니다. 자, 고금리일 때는 자산주들을 봐야 돼요. 자, 현금 가치가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자산주들이 좋은 거예요. 자, 자산주들이 저금리일 때는 왜 안 좋을까요? 현금 가치가 쓰레기인데 현금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자산주들이 부각을 못 받는 거예요. 저금리 때는 성장주들이 부각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들이 다 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금리면 성장주, 고금리면 자산주라고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해를 하면 가치에 대해서 부각을 받는 부분들이 왜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저금리라는 거는 자, 성장이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은 금리가 얼마예요? 중국은 성장률이 6% 뭐 얘기하잖아요. 금리 수준이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성장률이 1, 2%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3%나 나오니까 금리 수준도 여기밖에 못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장률보다 금리가 낮아. 그럼 뭔 말이에요? 자, 화폐 가치가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장률보다 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연계를 생각해보면 가장 기준에서 우선해야 될 부분들이 금리예요. 이걸 가지고 섹터 비중을 정하는 겁니다. 금리를 가지고. 섹터 비중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성장 7, 가치 3. 약간 공격적이면 이걸 8까지도 성장 섹터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리밸런스 포지션을 찰 때 자, 금리가 다시 인상하고 이제 물가가 움직이는 흐름이 보이면 성장 섹터를 뭐 6으로 줄이고 5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치주 섹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비중이 몰려 있어 버리면 리밸런스 포지션 잡을 때 해야 될 행위가 너무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비중을 극단적으로 가져가진 않습니다. 자, 물가 움직임이 먼저 보이면 이건 이제 선행지표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섹터별 리밸런스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상승여력이 가장 높은 건 뭐냐? 지금 자산주들이 상승률을 가장 높게 보여줘요. 자산주 중에 뭘까요? 이거. 기억쇼. 가치주 중에는 이게 지금 상승률이 가장 크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뭐 종목들 뭐 한 2,000개 다 돌려보고 밸류를 싹 체크를 해서 섹터별로 구분을 해서 딱 정리를 해놓으면 이런 것들을 딱딱딱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 돌려봐요. 뭐 누구는 이제 매일 돌려본다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건 다 차트 본다는 소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는 되게 오래 걸려요. 2,000개 기업을 다 돌려보는데 한 15시간 걸립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2,000개 기업들을 다 분석해요. 가치 분석을 다 해요. 2,000개 기업을.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주말에 한 15시간 정도 걸려요. 좀 오래 걸릴 때는 한 30시간 넘게 걸려요. 한 32시간? 2,000개 기업을 가치 분석을 다 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섹터별로 나눠서 거기서 밸류 체크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할 때. 수익이 안 나고 뭐 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노력 덜 하잖아요. 우리 회원분들은 내 거 정보 사보잖아. 우리 커뮤니티가 정보 사보잖아. 그러면 나는 뭐예요? 자, 공동구매 직원이란 말이에요. 내 거 인건비 조금 주려고 공동구매해갖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소외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잘 관리할 수 있고, 자, 분산을 할 때도 공부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짚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잡아갈 때 그런 게 필요해요. 자, 일반 투자자들이,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리딩을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돈입니다. 돈이 급해요.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 돈이 안 되는데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죠. 회원분들이 돈 많이 벌고 뭐하고 하면 그게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리딩을 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잘 압축해가지고 회원분들한테 내가 만약에 뭐 한 일주일에 한 70시간 공부하면 뭐 한 70시간, 80시간, 뭐 100시간 공부하면 이거를 뭐 1시간짜리로 2시간짜리로 쪼개서 하는 게 회원방송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그러니까 퀄리티가 그냥 일반 퀄리티랑 다르다고. 회원분들은 느낄 거예요. 다른 데서 리딩 받아보신 분들은 느낄 거라고. 리딩, 이거 회원방송의 퀄리티가 다르다니까.
진짜. 근데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나도 리딩 예단을 많이 받아봤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도 리딩을 많이 받아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 내가 주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내가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이제 포커스를 찾아가고 본인들 성향을 찾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투자하는데. 투자는 본인이 하는 거지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를 잘 믹스해가지고 스스로 잼새끼 맞춰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오래 투자하면 누구나 다 부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검증해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슬슬 제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왜? 시간이 필요한데 장도 안 좋고 뭐하고 하니까 검증 자료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 이후에 막 쏟아지잖아요. 이 데이터가 쏟아지잖아.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이 데이터를 만들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계속 반복하면 되잖아요. 내가 100개 갖고 있으면, 종목을 100개 갖고 있으면 100% 수익 100번 내면, 종목 100개 갖고 있으면 100% 수익 100번 내면 더블 될 거 아니에요, 계좌. 자, 이건 그럼 뭐예요? 시간 문제잖아요. 자, 깡통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100개를 상장 폐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건 거의 확률이 불가능합니다. 0.0001%도 안 돼요. 내 깡통날 확률은. 이렇게 분산을 해서 운영을 하면 100% 이기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자율주행 테마. 자, 미래차 테마가 지수가 이제 횡보장이 진행이 되고 하면 움직일 수 있다. 그 스타트를 유니 테스트가 끊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 할게요.